매주 한국에서는 수천 명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의사에게서 한 문장을 듣고 말을 잃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신장은 하루하루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세버런스 허스피털의 한 연구에서 12년 동안 8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신부전을 겪은 사람들의 87%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아직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심하게 나빠지기 전에 우리 몸은 항상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의 경우 많은 분들이 매일 지나치고 있는 가장 초기의 7가지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한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인지, 신장이 보낼 수 있는 위험한 7가지 신호,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5가지 음식과 습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과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신장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많은 신장 전문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신장이 절반 이상의 기능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이전에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면 매 식사가 하나의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는가? 저것은 신장에 해로운가? 소금은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많은 음식들이 거의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삶이 거의 병원에 묶이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외출하는 시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해야 하고 가족들은 돌봐야 하며 온 가족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경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60세 이상의 경우라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언제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과 연세가 드신 분들께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장이 실제로 몸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꽤 두려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신장이 2배로 일을 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60세 이후가 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신장은 단지 소변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정수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물이 그 안을 통과합니다. 필터는 찌꺼기를 잡아내고
깨끗한 물은 계속 흘러나갑니다. 신장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한 방울 한 방울 모두 신장을 지나가며 여과됩니다. 하루 동안 두 개의 신장은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수치는 매우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거의 큰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약 200리터 정도 되는 큰 드럼통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신장은 그 양에 가까운 것을 매일 여과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요산,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 또는 음식을 소화한 뒤 몸에서 생기는 독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똑똑한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 물, 미네랄, 영양분, 은, 다시 보존되어 혈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몸의 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배출 밸브를 열어 일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조금씩 아껴서 보존합니다. 마치 수도관 시스템의 조절 스위치와 같습니다. 너무 열면 넘치고 너무 닫으면 말라버립니다. 신장은 이 시스템을 항상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신장은 혈액 속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그리고 칼슘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몸의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균형이 맞으면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그렇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위험한 부정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이미 늦은 신호를 보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한 문장을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신호들 중에서 거품이 많은 소변, 다리 부종 또는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저입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저와 채널의 팀이 읽고 신장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닌은 몸의 물관 속 압력을 조절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조절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혈압이 높아질수록 신장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조용한 반복이 시작됩니다. 신장이 약해짐 혈압 상승, 신장이 더 지침, 마치 이미 달아있는 기계가 속도를 더 높여 계속 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신장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름이 꽤 길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골수에 신호를 보내 적혈구를 만들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적혈구는 바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트럭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신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적혈구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자주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소를 만드는 공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몸 전체의 중앙 제어실과 같습니다. 물을 조절하고 미네랄을 관리하며 혈압을 관리하고 삶의 에너지까지도 관여합니다. 이 제어실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서서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먼저 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이 실제로 약해지기 전에 보내는 아주 작은 7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60세 이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신호들을 매일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 한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약 340만 명의 성인이 만성 신장 질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40만 명입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년 약 7.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는 큰 물탱크와 같고 그 구멍이 해마다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엌에서는 여전히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4가지 원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더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원인, 당뇨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 사례의 약 47%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질환이 대부분 60대나 70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높은 혈당 상태로 지낸다면 신장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달콤한 혈액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혈액이 묽은 설탕물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배관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설탕물이 그 안을 흐른다면 배관은 끈적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고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신장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사실상 수백만 개의 매우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바로 몸의 여과 필터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물이 더 이상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 같은 것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신장내과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이 15년 이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약 43%의 환자에게 신장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 고혈압입니다.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34%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억날 때만 복용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배관 속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만약 수도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틀어놓는다면 배관은 늘어나고 흑음이 가고 결국 망가질 것입니다. 신장의 혈관도 비슷한 압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삼숭 메디컬 센터 심혈관 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 mHg 이상인 상태가 5년 이상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 약 2, 3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 노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정말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세대 전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40세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뇨병이 더해지고 여기에 고혈압까지 더해진다면 마치 오래된 공장이 밤낮 없이 계속 가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70세가 되면 그 공장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은 운에 맡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식탁 위에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원인, 소염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구입합니다. 몇 알을 복용합니다. 다음날 또 복용합니다. 이 일은 우리 세대에게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이산 메디컬 센터 약물역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15일 이상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약 2.7배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 역시 읽으면서 몇 초 동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소염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억제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조절 밸브가 조금씩 잠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줄어듭니다. 신장세포는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경우 관절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가 습관처럼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때로는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는 4가지 원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노화, 그리고 소염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단 4가지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우리는 강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들과 놀 수 있는 힘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공원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2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장이 지치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일찍 이해한다면 아주 이른 단계에서 알아차릴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찍 알아차리면 몸은 아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을 보다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붓거나 발목이 조금 팽팽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최근에 어떤 날은 온몸이 몹시 피곤한데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60세 이후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보통 손사래를 칩니다. 아마 나이 때문일 거야.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증상이 너무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신장이 거의 아무런 경고 없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의사 김영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이미 약 70% 이상 사라진 뒤에야 문제를 발견합니다. 즉,
몸의 필터의 거의 4분의 3이 닳아버렸는데도 그 주인은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터는 점점 더러워집니다. 찌꺼기가 점점 쌓입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필터가 거의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리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몸이 자주 보내는 7가지 신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한국의 많은 신장 전문 의사들이 60세 이후의 경우 매일 실천하기를 권하는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 3가지를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여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변기 안에 거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서서 소변을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물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5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나 비누 거품처럼 두껍게 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장은 정수기의 필터가 찢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잡아두어야 할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소변의 색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보통 옅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색이 콜라처럼 짙어지거나 또는 옅은 붉은색이 보인다면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찍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신호, 몸이 붓는 것입니다. 신장의 임무는 매우 단순합니다. 남은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물과 나트륨 소금이 몸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약간 붓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팽팽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피부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살짝 누르면 눌린 자국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붓는 건 정상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붓기가 매일 반복된다면, 특히 아침에 눈 주변이 붓는다면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노폐물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장이 에리트로포이틴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적게 만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적혈구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자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지칩니다.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오랫동안 무기력함이 계속된다면 신장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 피부 가려움과 건조함입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몸은 피부를 통해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가려움입니다. 온몸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긁기도 합니다. 보습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고 피부과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때로는 문제가 피부가 아니라 몸 안의 필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입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위와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욕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입안에 이상한 금속 맛이 느껴집니다. 마치 철맛과 비슷합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때로 매우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밤에 나타나는 쥐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종아리가 갑자기 경직되는 경우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안의 칼슘과 인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 시스템의 스위치가 갑자기 잘못 작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합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쥐가 난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숨이 차는 것입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체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물이 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웠을 때 숨쉬기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개를 높이 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계단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신장이 자주 보내는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여러분의 상태와 비슷하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가족이나 같은 또래의 친구 한 분에게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조금만 더 일찍 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건강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 간단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변의 변화, 몸의 부종, 지속되는 피로. 이 3가지 신호만으로도 우리 몸의 조용한 필터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사에 있는 것들과 매일의 습관들이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위험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엌 안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 가운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후의 경우 많은 분들께 매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신장의 대부분 문제는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몇 년 뒤 신장의 미래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의 습관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짜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짜게 먹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짜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아직 뜨거울 때는 짠맛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김이 나는 뜨거운 국, 끓는 전골, 진한 맛의 탕이나 찜 요리들은 막 끓었을 때 먹으면 우리의 미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거의 다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식힌 뒤 다시 맛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짜지? 이것이 바로 국물 음식의 위험한 점입니다. 소금은 고기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부 조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국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약 42%가 국물 음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물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날마다 반복되면 그 필터는 점점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관찰해보면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물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그리고 대부분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십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국물을 남기면 아깝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의 대가는 신장이 치르게 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건더기는 드십시오. 국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때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 68세,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역 시장 안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목 관절 통증이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그와 함께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좋아해서 거의 항상 그릇을 비울 때까지 국물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을 때 결과가 박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EGFR 수치가 53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 의사는 매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신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 씨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투석 위험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짠, 국물 요리를 줄이고 나물 요리로 바꾸었습니다.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매일 동네를 30분씩 걸었습니다. 8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EGFR 수치가 53에서 64로 올라갔습니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국 한 그릇이 신장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물을 줄이십시오. 두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포장된 과자, 콜라,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러한 음식들에는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즉 인산염입니다. 인이 몸에 너무 많이 축적되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동시에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석회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소변을 통해 인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인이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석회 찌꺼기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나트륨이 높습니다. 단순당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음식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포장이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매우 길고 공장에서 생산된 음식이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자주 말하는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부엌에 있고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60세 이후 근육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중요합니다. 근육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신장은 이것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다면 그 정화 공장은 2배, 3배로 일해야 합니다. 원래 한 교대로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3교대를 계속 돌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하루 1.5극을 넘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자연적으로 이미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는 것보다는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부 반모, 달걀 2개, 작은 생선 한 토막. 보통 이것으로 하루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헬스장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진통제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드십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이 약들은 실제로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복용한다면 신장은 장기간 부담을 받게 됩니다. 통증은 약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가장 낮은 용량으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술은 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물은 많이 소모됩니다. 신장은 원활하게 일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정수기를 계속 돌리려 하는데 물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술자리 안주는 보통 매우 짭니다. 소금과 알코올,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이 주 4회 이상 술을 마실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9배 높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소금, 특히 국물입니다. 둘, 가공식품입니다. 셋,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넷, 진통제 남용입니다. 다섯, 잦은 음주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시다면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국물을 줄이십시오. 식사에서 작은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신장의 부담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린 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매우 익숙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먹어야 신장이 덜 힘들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약 상자도 아닙니다. 그저 집 근처 시장에서 파는 과일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과일 코너에 바로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익숙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기적처럼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는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보라색 과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값비싼 수입 과일이겠지.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보라색입니다. 그 보라색은 단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이 좁아지면 물이 약하게 흐릅니다. 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물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관을 넓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덕분에 혈액이 신장으로 더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항산화 방패처럼 작용하여 신장의 세포가 너무 빨리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주목되는 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당분이 비교적 낮습니다. 블루베리 100개에는 약 10기 정도의 당만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는 약
10삭, 포도는 약 16찍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보통 적당한 양에서는 이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T.H. 찬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93영명을 1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먹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을 더 잘 유지할 가능성이 약 23% 더 높았습니다. 23%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꽤 큰 차이입니다.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 차이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한국 가정에서 가장 익숙한 과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붉은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도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을 몸의 하수 배수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이섬유는 그 하수관을 청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노폐물을 모으고 대변을 통해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덕분에 신장은 너무 많은 노폐물을 걸러낼 필요가 줄어듭니다. 마치 정수 공장이 근무 교대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작은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씹는 과정은 당이 더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이 좋다는 말을 듣고 껍질을 아주 많이 그대로 드십니다. 이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한 경우에는 껍질째 먹어도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과 껍질에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방법은 껍질을 절반 정도만 깎고 나머지 부분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껍질을 모두 깎은 뒤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의 신장은 오래 사용된 필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강한 부담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조절하면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귤입니다. 한국의 겨울에는 적지 않은 가정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귤 한 상자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귤은 매우 먹기 쉽습니다. 은은하게 달고 향이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귤의 주황색 부분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매우 익숙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귤에도 자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은 하루에 약 2개에서 3개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번에 10개 넘게 드시기도 합니다. 그 느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귤은 작기 때문에 먹다 보면 아직 많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귤, 비싸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매일 적당한 양만 드신다면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작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이 좋다면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매우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거의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대부분 당분입니다. 당분은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은 그 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한 번에 최대 출력으로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기계라도 결국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직접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씹고 한 조각씩 드십시오. 몸이 천천히 처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과일, 건조 과일. 통조림 과일은 보통 설탕 시럽에 담겨 있습니다. 건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형태가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한 과일, 통째로 씹어서 먹기.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필터는 한 번에 일이 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약 2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십시오. 1시간마다 물을 한 번씩 갈아 주십시오. 일부 칼륨이 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뜨거운 물에 몇십 초 정도 가볍게 데친 뒤 물기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방법들이 때로는 신장의 부담을 꽤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익숙한 3가지 과일과 그것을 적절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여러분은 이 3가지 이름을 이미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 아래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문장이 몸이 더 건강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나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신다고 해도 블루베리를 얼마나 먹든 사과를 얼마나 먹든 일상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신장은 여전히 예전처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잘 먹지만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마치 이미 찌꺼기로 가득 찬 정수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좋지만 필터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의 가장 큰 열쇠는 무엇일까요? 약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이 영상이 자신의 건강을 조용히 걱정하고 있는 더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께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신장을 위한 조용한 약과 같습니다. 신장뿐만이 아닙니다.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마치 큰 집 안에 있는 수도관의 네트워크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항상 너무 많은 소금이 들어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 안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관 안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때 신장은 밤새 계속 일해야 하는 펌프장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소금을 모두 빼버리면 음식이 갑자기 물처럼 밋밋해집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장 모든 소금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짠맛 대신 신맛과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부엌에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입니다.
생선을 구울 때 생선 위에 레몬즙 몇 방울을 짜보십시오. 향이 훨씬 또렷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을 할 때 간장을 많이 넣는 대신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레몬즙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 질어 이것을 채소와 함께 잘 섞습니다. 향은 더 좋아지고 담백해집니다. 많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쌀식초, 마늘, 생강, 후추, 들깨, 깻잎, 부추와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향신료들은 마치 지혜로운 요리사와 같습니다. 풍미를 만들어주지만 신장이 과하게 일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Korean Nutrition Society에 따르면 약 2주 동안 저염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의 미각은 스스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차에서 설탕을 줄일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것이 음식의 진짜 맛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약 2주만 조금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몸이 익숙해집니다. 노년에는 많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몸에 부담이 적은 식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국물과 수프를 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이라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물입니다. 이 국물에는 보통 많은 소금과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만약 국을 모두 마신다면 신장은 마치 소금물 한 통을 처리해야 하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을 드실 때 건더기를 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에 들어오는 소금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국을 많이 먹는 대신 다음과 같은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소 볶음, 무침 요리, 쌈채소에 된장을 적당히 찍어 먹기 시 식단을 점차 국물이 적은 음식으로 바꾸면 신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의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몸이 커질수록 공장은 더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폐기물은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신장은 밤 근무를 더 해야 하는 공장과 같아집니다.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의 박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고등학교 교사였고 14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계속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EGFR 수치가 한때 49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정상 수치는 90 이상입니다. 박준호 씨는 세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국을 먹을 때 국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더기만 드셨습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 걸으셨습니다. 달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공기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매일 먹던 소염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따뜻한 수건으로 10-15분 찜질을 하고 가볍게 관절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변화였습니다.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EGFR 수치는 49에서 58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영수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개선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활 방식을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을 살리는 것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의 지혜와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약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입니다. 일반적인 종이컵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신장은 한꺼번에 일이 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 1잔, 식사 전에 1잔, 오후 중간 시간 1잔, 잠자기 전에 작은 1잔, 이처럼 나누어 마시면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물을 이용해 혈액을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더 농축됩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물이 몸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설탕이 들어간 커피, 시럽이 들어간 음료, 탄산음료는 당분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블랙 아메리카노라면 하루 1, 2잔 정도는 보통 괜찮습니다. 술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이제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소금 대신 신맛과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국물 마시는 것을 줄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의 많은 가정의 부엌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습관이지만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신장이 매일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부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식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한국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한 번 시행되는 국민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사 항목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비용을 부담하셨습니다. 세금을 통해, 그리고 건강보험을 통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정기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68%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방에 10명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중 3명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장은 매우 특별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엌 한쪽에 놓여 있는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정수기는 하루 종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는 점점 찌꺼기가 쌓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피로감, 다리 부종, 야간 배뇨 증가 같은 분명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차릴 때는 이미 신장이 필터 기능의 70% 이상을 잃은 이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거의 막힌 뒤에야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와 한 번의 소변 검사만으로도 의사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발견되는 경우, 즉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EGFR 수치가 60 이하인 경우, 이것은 신장이 조금씩 피로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신장 상태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삶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운에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올해 아직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전화, 단 한 번의 오전 시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일상 습관 속에 작은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큰 컵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새 잠을 자고 나면 몸은 몇 시간 동안 멈춰 있던 공장과 비슷합니다. 혈액은 조금 더 농축되어 있고 장기들은 약간의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마치 공장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여과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을 먹을 때는 국물의 양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 남겨두는 것입니다. 국물에는 보통 매우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 간장, 된장에서 나온 나트륨입니다. 만약 국 한 그릇의 국물을 모두 마신다면 신장은 마치 소금물 한 통을 처리해야 하는 정수기와 같아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건더기를 드시고 국물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신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레몬즙이나 쌀식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엌에서는 이미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약간의 레몬즙, 약간의 식초, 그리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사용하면 음식의 향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너무 짜지 않아도 됩니다. 첫 주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정도 유지하면 우리의 미각은 스스로 다시 조정됩니다. 차에서 설탕을 줄일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음식의 진짜 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간단한 과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줌의 블루베리, 사과 1개 또는 하루에 작은 귤이 3개 정도입니다. 이런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항산화 폴리페놀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음식입니다. 건강은 약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신장은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받아 여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몸은 신장에게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진통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면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화학 성분을 혈액에서 걸러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면 신장은 마치 밤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공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다음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15분 정도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휴식,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 건강검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번입니다. 무료입니다. 검사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장이 안정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6가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국물 섭취 줄이기, 신맛으로 소금 줄이기, 진짜 과일 먹기, 매일 걷기, 진통제 사용 주의하기, 그리고 정기 건강 검진 받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간은 포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 위에서 얻은 지혜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가볍게 라이크를 누르시고 채널 구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작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멀리 전해져 다른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몸에 대해 조용히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부엌 안에 있고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족 중 한 분을 알고 계시거나 같은 또래의 친구 한 분 또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유를 잘 모른 채 피로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정보가 집안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필터가 깨끗해지면 물의 흐름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몸을 조금 덜 해치기만 해도 몸은 스스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식사에서의 작은 변화,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준 어떤 습관 또는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느끼는 어떤 점이라도 댓글에 몇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간은 각자가 혼자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 김영수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의 깃발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 위의 지혜, 병이 오기 전에 스스로 대비하기,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마지막 날까지 단단하게 살아가기. 저는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습관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더 가까운 건강 지식, 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몸의 평안을 늘 지키시고 삶의 안정도 함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런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주 저희는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